안녕하세요. 호닥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STFBD 롱러닝 프로세스를 찍고 있는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공교실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2일, 지금 한 6시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패스트 API랑 이제 다이나믹 모듈 로딩을 조금 다뤄봤고, 이제 그것과 함께 롱러닝 프로세스가 있는 API, RESTful API를 서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롱러닝 프로세스가 보통 뭐냐면, 결국 이제 응답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인 건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미지 처리를 한다거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RESTful API에서 응답이 오래 걸리면 다른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요청 처리가 불가해지니까 보통 이제 서버는 워커풀들이 있고 뭐 8개 혹은 12개 워커풀들이 있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응답 중이라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답은 잽싸게 하고 오래 걸리는 프로 처리들은 차근차근 모아다가 큐에 넣고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큐라 불리는 것들을 쓴다거나 뭐 셀러리 뭐 이런 거를 쓰곤 하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요청 처리가 불가하고 혹은 응답을 오래 걸린다면 뭐 10초가 걸린다고 해도 10초 동안 있다가 10초 뒤에 응답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게 네트워크 상태가 이상해져서 중간에 패킷이 드롭된 건지, 혹은 얘네가 서버가 제대로 받았는데 기다리는 거, 처리 중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즉, UX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론러닝 프로세스가 필요하면 우선 응답을 빠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서브 프로세스로 혹은 스레드로 처리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거나 이제 응답을 전해주는 뭐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받아 이렇게 결과를 전송해 주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Fast API에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태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그 도구, 라이브러리, 피처가 있고, 이걸 이용하면 바로 리스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단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태스크 러닝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빠르게 여기 보면은 202처럼 빠르게 응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방법론이다. 그거를 위한 구현체다, 라이브러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예제가 여기 튜토리얼에 가보면 있기는 한데, 데이터베이스를 쓰지도 않고, 그리고 몇 가지 제가 하려는 것과 조금 상이한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코딩을 이것저것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어제 썼던 동적 모듈 로딩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2제곱, P2, P3, P4라고 해서 파워 오브 2, 파워 오브 3, 파워 오브 4 이런 식으로 해서 2제곱, 3제곱, 4제곱짜리 모듈을 만들어 두었고, 그래서 그것들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바로 응답을 합니다. 즉, 백그라운드 태스크로 바로 요청에 응답을 하고, 그래서 요청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 언제 요청이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처리 완료, completed라는 물 타입의 플래그를 하나 두어서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제 코드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요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라 이렇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그리고 끝난 것들은 이제 4제곱이니까 요거에 4제곱 되면서 이제 이만큼 오래 걸렸다. 한 13초 정도 걸렸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메인을 보기 전에 보통 모델을 먼저 짜니까 우리는 모델은 이렇게 짰어요. OP라는 오퍼레이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이거 연결하는 건 어제 했으니까 아이디 하나 만들고, 오퍼레이션 어떤 오퍼레이션인지, 즉 P4, P3, P2 같은 오퍼레이션을 넣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온 상수 input variable, 그래서 그거를 OP만큼 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100의 P4면은 4제곱을 이제 0부터 4제곱을 세할인 다음에 리턴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 연산이에요. 그리고 시작 시간,
그리고 끝 시간,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이게 디폴트를 false로 넣었다는 건 이게 처음에는 이 OP 롤을 추가하면 false로 우선 이렇게 완료되지 않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델을 이렇게 짰으니까 그 다음에 짜야 될 건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뭐 베이스는 사실 필요 없었지만 일단 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생성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오퍼레이션과 오퍼레이션의 이 P4, P3, P2와 같은 오퍼레이션과 그리고 인풋 베리어블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입력으로 받고 OP 안에 들어가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ID 그리고 스타트 타임, 아웃풋, 엔드 타임, 컴플리트 이렇게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로우 안에 들어가는 걸 만들어서 ORM으로 이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ORM이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한 건 크루드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크루드를 하면서 이제 이건 필요 없는 코드예요. 크루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당연히 create OP 하면 전달해준 OP in, 그쵸? OP create 요거 이 스키마 ORM에 대한 거가 들어올 거고, 이거의 딕셔너리와 시작 시간을 이제 지금 이 펑션이 실행되는 시간을 넣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애드하고 커밋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거랑, 그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로우가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가져오는 쿼리,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그 OP, 이 오퍼레이션만 가지고 오는 쿼리를 크루드로 작성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애널라이저에선 이렇게 애널라이저에선 요거는 이제 어제와 같은 코드예요. 어제처럼 이렇게 라이프 스팬도 구축해놨고, 라이프 스팬에서 스타터 코드에서 이 OP를 다 동적으로 불러왔고, 여기는 어제 썼던 거죠. 동적 코드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2가 어떻게 되냐면 P2는 이렇게 제곱 한 대까지 i를 세야 되고, P3는 이렇게 세제곱 한 대까지 i를 세야 되고, P4는 이렇게 4제곱 한 대까지 i를 세야 됩니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가지고 오는데 라이프 스팬바 OP 가지고 오고, 이거 뭐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어제 했었던 거 튜토리얼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라이프 스팬 땡겨놨고, 디펜던시 의존성을 주입하기 위해서 인젝션 디펜던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있는지 똑같이 동적으로 로딩된 거 한번 봐줬고,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볼게요. 아래쪽부터 볼게요. 그래서 read OP는 그냥 크루드에 있는 거 get OP즈 해서 다 반환해주면 되고, 이거는 튜토리얼에 있는 거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read OP도 똑같아요. OP즈와 OP는 같은 거를 똑같이 그냥 갖다가 보내주고 있고, create OP부터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자, 볼게요.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스키마가 OP create로 어떤 거예요? OP create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들어와요. 들어오고, 데이터베이스는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세션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크루드로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한 줄 적고, 필수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스타트 타임까지만 들어가요. 즉 input variable 그리고 operation 스타트 타임 이 세 개만 들어간 상태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 add task를 하는데, 요 위쪽에 있는 process task를 실행할 거다. dbop와 db 요거를 파라미터로 던져주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dbop와 db를 받았으니까 op를 받아서 이 오퍼레이션이 키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P2, P3, P4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애널라이저에서 애널라이저 한번 볼까요? 애널라이저 보면 여기서 enable op즈, 그렇죠? 펌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enable op즈. 그래서 enable을 했고, 이것들을 다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OP면 그거에 대해서 실행, 동적 로드한 펑션 실행,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업데이트, db 객체 ORM에 업데이트 했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거를
DB에 당연히 다시 써서 커밋을 하고 리프레시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즉 로우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지 않은 코드들, 조금 코드는 많지만 뭔가 소스 코드는 많아 보이지만 별거 아닌 코드들. 그래서 네, 뎁스가 아니었나 보네요. 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돼 있어서 SQL 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즉 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리터는 안 써요. 그래서 아날라이저, 크루드, 컨피그, 데이터베이스, 메인, 모델, 스키마, 그리고 P1부터 P2부터 P3, P4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방금 다 코드를 보여드렸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P2부터 P4까지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오피즈, 어떤 오피즈가 있는지 한번 실행해 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가 지금 제대로 로딩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실행을 다시 했는데, 다시 볼게요. 아, 네, 데이터베이스가 안 지워졌네요. 안 지워져서 이렇게 있는 거고, 어, 조금 의외입니다. 메인 함수에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도록 해놨는데, 오피즈. 아, 네, 지워졌네요. 네, 지워져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지워져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인포해보면 우린 P2부터 P4까지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드라이잉 아웃에서 P4에 대해서 100을 가지고 실행하면 1번이고, 그거가 지금 스타트가 6되고 아웃풋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 완료되지도 않았다. 그러면 1번이니까 read op 해서 1번 해보면 이제 끝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ops에서 execute를 해도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렇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P4로 이번에는 200을 하고, 이제 2번으로 바로 나올 테니까 바로 여러 번 눌러서 진짜 어떻게 바뀌지 한번 볼게요. 누르자마자 자, OP에 2번 눌러서 보면 널 이런 식으로 계속 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웃풋도 없고 엔드타임도 없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4제곱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저것들이 다 아까 1번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번으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서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쓰여질 거고, 이 컴플리트가 true로 바뀌게 됩니다. OPG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요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제대로 완료가 되면, 즉 롱러닝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게 제대로 추가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